안녕하세요. 제도전입니다. 오늘은 여러 이야기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매매값하고 전세값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시간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무조건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전세 가격이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매매 가격이 곧바로 차이를 두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 순환 사이클상 매매 가격이 시장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전세 가격이 시장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느냐,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수도권이나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세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좀 정체된 듯한 느낌이 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매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자극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전세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어느 정도는 시간차와 갭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갭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규제가 계속되니까 매매 가격은 정체되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힘의 균형이 있어요. 또 여기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돈을 빌리고 또 주변에 입지가 나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있어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방에서나 수도권에서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을 물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많아진다라든지 일시적으로 가격이 훅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물론 이런 것들이 감안돼 가지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놓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조정을 받게끔 한다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지금 현재는 전세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곳은 집주인이 전세가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것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전세가라든지 매매 가격이 어떤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전세가 우위 시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어느 정도 있을 테고요.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곳도 있을 테고, 매매 가격은 떨어져도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선거가 앞두는 데까지는 거의 약보합세를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빼고 난 다음에는 전세가도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쪽 상황은 어떤 개발 호재가 났다라든지 저쪽 상황은 공급 상황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거에서 전세 가격이 크게 등락폭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일시적이다, 아니면 이쪽의 흐름으로 쭉 이어진다, 그런 부분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물가 상승률에 기인해가지고 전세 가격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상관없이 전세 가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 전세 가격이 가장 생각할 때 낮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어느 정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도전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펼쳐놓을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고요. 좀 더 괜찮은 이야기라든지 괜찮은 질문이라면 제도전이 있었든 아니면 현미경에서든 늘 성심성의껏 풀어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